6월 9일 화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장 관망세가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바로 내일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지수 편입 여부가 새벽 6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변수가 집중돼 있는 6월 중순 구간에 들어서면서 현재 수급 주체들, 외국인 기관이 관망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던 이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오늘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장중에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2060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장 한때 이 하락으로 좀 기울기도 했었고요. 오늘장의 낙폭은 0.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64.03포인트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전장 한때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하다가 반등을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접어들어서 하락으로 기우는 모습.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1포인트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동향 보시죠.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은 매도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490억 원대의 매물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35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1,62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보겠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동반된 움직임 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IT와 섬유의복, 금융 쪽의 동반 매도세 기록됐습니다. 하락했던 업종입니다. 오늘 IT 쪽의 동반 매도와 함께 낙폭이 1.85%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업종이었고요. 보험과 의료정밀, 금융, 제조 순으로 0.2에서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자동차에 이어서 수출주, IT주가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증권주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장에 건설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은 통신인데요. 2.27% 상승, 조기목재, 기계, 의약품, 건설 순으로 1에서 2%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그룹주의 약세와 SK텔레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동반해서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주주로 떠오르면서 입김을 세게 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에 따른 것들이 좀 우려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소액주주도 엘리엇과 합종 연행할 수 있겠다라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2.44%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128만 2천 원 선 기록했고요. 제일모직과 삼성 SDS도 나란히 0.5에서 1.8%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졌었던 현대차가 오늘 0.7% 소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통신주 SK텔레콤 2.8%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의 약세 도드라졌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바로 삼성전자에 나타났고요. 또 더불어서 2분기 실적 우려감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과 함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LG전자입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IT 업계에 좀 기대감 있는 부분은 신제품에 대한 수혜가 있겠다라는 전망인데요. 올 하반기에 아이폰 6S 그리고 갤럭시 노트 5, 또 LG전자의 프리미엄 폰의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이 발매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수혜도 일부 종목군에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IT주, 대형주의 약세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시세를 조금 전에 확인하셨고요. LG전자는 0.56%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LG디스플레이가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LG이노텍은 이 대형 IT 기업들의 신제품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쪽의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LG이노텍 3.6% 상승했습니다. 메탈 케이스의 KH바텍이 최근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은 다시 7%나 급락하면서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통신주의 강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배당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통신주들이 요금 할인 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좀 보기 드문 이례적인 요금 할인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 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성장성이 부재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통신주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배당 매력이 부각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의 주가가 2.86% 크게 올랐습니다. LG유플러스도 2%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요금 할인 경쟁에 신호탄을 알렸었던 KT 같은 경우는 오늘 장 0.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흘째 오름세였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죠. 오늘은 722.51포인트, 0.85%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면서 전고점 장중에 기록했었던 720선을 완연히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수급주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에서 계속 끌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고 있는데 오늘 장에는 224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160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30억 원 소폭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 특징 함께 보시죠. 동반 매수세가 기록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IT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오늘은 새롭게 또 의료정밀 기기에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는데요. 오늘 장 상승했던 업종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종이 목재가 4.11%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섬유 의류, 정보기기, 가구, 인터넷 순으로 2에서 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건설주 상승과 함께 또 코스닥에서는 건자재주 강세가 나타났고요. 하락했던 업종은 비금속 광물입니다. 1.35% 하락, 제약과 유통, 방송 서비스,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함께 보시죠. 다음 카카오가 연일 M&A 소식을 내놓는데요. 오늘은 다시 디자인 전문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지분의 50%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오늘 장 2.45% 상승했습니다. 11만 7천 원 선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CJ E&M과 바이로메드가 1%, 특히 바이로메드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도 보여졌습니다. 18만 원 선에 오늘 주가 마무리됐고요. IT 가운데 OCI 머티리얼즈가 2% 넘게 오르면서 13만 원 고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13만 원 선 눈앞에 두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코미팜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2에서 4%의 약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특징 종목들 묶어보도록 하죠. 바이오와 중국 소비주의 강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섹터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바로 성장성과 실적인데요. 특히 순환매가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장중에 제약주,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매기가 조금 몰리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는 속옷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속옷 시장이 연 20-30%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속옷 시장은 35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대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오늘 주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건강기능성식품 셀바이오텍도 9.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G3BNT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마무리됐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뷰웍스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줄기세포 쪽에 또 매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였는데요. 메디포스트가 7% 이상 상승했고요. 또 화장품 쪽에 새롭게 진출한 바이오주 세원셀론텍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부과용 화장품 브랜드를 내놓았던 루트로닉도 5% 이상 오늘 장에 상승했네요.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도 일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소비주 쌍방울이 오늘 13.8%, 좋은 사람들은 상한가, 남영비비안, BYC 같은 속옷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제닉과 현대 IBT 그리고 또 의류주와 주얼리 쪽을 만드는 로만손과 NK트렌드도 5에서 6%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주가 연일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임상용 메르스 관련 DNA 백신을 개발하면서 생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 어제 금융당국에서 이 메르스 테마주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소에는 최소 1분기 동안의 경제 위축, 하반기까지의 경제 위축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가운데 오늘 진원생명과학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여타 또 메르스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들 눈길을 끌었고요. 또 크린앤사이언스는 하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르스 피해주 가운데 또 일부 종목들 동반해서 상승했고요. 특히 이마트가 6% 넘는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물지수 쿼드러플 위측내를 앞두고 오늘 0.14%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253.9포인트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가운데 개인 쪽에서 1,491계약 매도, 기관은 94계약 매도, 외국인은 1,525계약 매수하면서 선물시장에서 매수세 외국인 도드라졌습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